매를 들고 있지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는 거지. 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근데 직육면체,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건널비, 직육면체, 건널비, 정육면체, 건널비, 원기둥, 건널비, 직육면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 이런 거 다 배웠다는 얘기지. 초등학교 때. 그럼 중학교 때 뭘 또 배우냐? 아, 좀 다르니까 조금 배우는 거야.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동그란 부분은 원의 넓이나 원기둥이나 또 원뿔 이런 거 할 때 파이가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이제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입체도형. 이 입체도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다면체와 회전체. 다면체는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면들로 둘러싸여 있다. 평평한 면들로 둘러싸인 거지. 내가 이거 어제 수업하던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평평한 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평평한 면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 거야. 회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전시킨 도형이야. 회전시킨 거. 회전을 시키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평면 도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축. 원뿔 같은 거예요. 회전축.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야. 여기 그림까지 같이.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밑면이 원인 거. 그렇지. 이렇게 밑면이 원처럼 되면서 이렇게 원뿔이 되겠지. 얘도 원뿔, 그치? 이렇게 회전한 도형. 이런 거는 다 회전체지. 회전체. 그치? 얘는 어떻게 했을까? 얘는 요런 회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거냐면, 자,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 얘는 중간이 뚫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사각형인데 여기 한 변에 평행한 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그러면 얘는 작은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긴 거는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회전체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회전체가 되겠지. 얘도 이런 부분은 다 회전체다. 회전체는 두루마리 휴지 같이 이렇게 생긴 것들 회전체지. 그 다음에 음료수 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회전체야. 근데 회전체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우리 지금 배울 거는 뭐냐면 다면체. 그치? 너 이거 적는 거야? 아니요. 다면체와 회전체. 그 중에서 이제 다면체가 뭐고 회전체가 뭔지를 쭉 배우고 나서, 특히 여기 지금 다면체가 있고 회전체가 있는데 여기 정다면체가 있지, 그치? 얘는 다면체 중에서 약간 특별한 것들을 모아서 따로 배우는 거야. 정다면체. 알겠어? 그리고 회전체. 그 다음에 이런 다면체와 회전체를 가지고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다면체 중에서 각기둥은 건널비 부피, 뿔은 건널비 부피, 구의 건널비 부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배우는 거라고. 특히 초등학교 때 없던 거는 바로 얘야. 구의 건널비와 부피. 알겠어? 구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참 요 뿔의 건널비와 부피도 초등학교 때는 아마 없을 거야. 뿔의 건널비와 부피는 없다. 아마 각기둥만 아마 건널비 부피가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다면체가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평면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다면체를 이제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 다면체. 자, 이제 다면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책 펴고 있지? 자, 다면체, 그치? 다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야. 많다는 뜻. 많다. 요 면이 많다. 면은 face, 얼굴. 우리 왜 얼굴 보고 좀 약간 비하해서 말할 때 뭔 상이라 그러지? 개상? 면상을 그냥 이렇게 면.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면이 여러 개다. 그런 면이 여러 개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 거지. 체라는 것은 입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입체라는 거. 알겠어? 자, 그 평평한 걸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평평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붙였을 때 다면체가 되는 거지. 이 다면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박스 많잖아. 그지? 그지? 이런 박스들이 다 다면체, 평면등, 입체도형 중에서 박스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게 전개도를 잘 만들면
평면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치키스 찍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입체 도형을 이런 거를 만드는 거지. 이런 거 다 다면체지 그래. 다면체 되게 중요한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많이 쓴다고. 회전체는 그냥 뭘 상자를 만들 때는 회전체를 거의 쓰지 않아. 응? 회전체를 쓸 때는 뭐냐면 어떤 때를 쓰냐면 다리요. 입체 도형. 액체. 물 담을 때 회전체를 많이 써. 왜냐하면 물 담을 때 물 담는 그릇이 비닐 같은 걸 해놓으면 망가지면 자기들이 못 팔아먹잖아, 그지? 물 담는 그릇은 되게 좀 탄탄해야 돼. 응? 그래서 플라스틱, 그지? 우유 팩은 사각형 모양이지만 종이로 만드니까. 근데 캔이나 이런 걸로 만들 때 어떻게 해? 동그랗게 만들어, 그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를 아끼려고. 상대적으로 둥글게 만들 때 재료비가 덜 들어가. 건널비가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도형들은 액체를 담는 것들은 거의 원 모양을 하고 있다고. 사실은 페트병 같은 것도 액체를 담는데 원이지, 그치? 그리고 애지간한 무슨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요리할 때 쓰는 그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 왜냐면 그게 재료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네모난 거는 재료비가 많이 들지. 네모난 건 뭐 있는데? 뭐 우유팩이나 이런 상자 다 이거잖아, 이런 거. 이런 상자. 저런 건 액체 담지 않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액체를 안 닦고 물건에다가. 그렇지, 물건 같은 걸 담는 거지. 액체는 물이잖아. 액체가 원지는 아닌 거지? 응? 제가 물 같은 거 담는. 근데 우유팩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우유팩은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모처럼 만드는 거야. 네모처럼 이렇게 우유팩은 요런 식으로 만들잖아, 그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지? 집처럼. 네모라면 돈 많이 든다는 거. 근데 이건 우유팩에 쓰는 건 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종이는 좀 더 써도 된다. 응? 대신 요거는 또 장점이 있어. 우유팩은 장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나란히 여러 개를 쌓아도 빈틈없이 쌓을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 빈틈없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뭐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캔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동그랗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 뭘 담을 때 캔을 여러 개를 다시 담을 때는 다시 뭐 다른 그릇에 담을 때는 빈틈이 생기잖아, 그지? 하지만 이제 그 재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을 아끼는 게 좋지, 상자를 아끼는 게, 상자를 만드는데 상자 비용을 적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평면 도형에 대해서 다면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 자, 다면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박스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면체는 어떤 모양이냐, 그리고 그놈의 전개도, 펼친 그림. 초등학교식으로 말하면 펼친 그림.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 상자 안에 얼마나 들어갈까? 부피. 그지? 부피. 이런 것이 중요해.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울 거야, 이제. 자, 어쨌든 다각형인 면들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한다. 그래서 다면체의 이름을 붙일 때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첫째에 붙일 수 있다. 면이 4개, 5개, 6개일 때 각각 다면체를 4면체, 5면체, 6면체 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4면체, 5면체, 6면체. 자, 꼭 이름을 이렇게만 붙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이것은 다면체의 이름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붙일 수 있는데 정다면체. 면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이름을 붙인 거야. 4면체, 5면체, 6면체. 4면체는 면이 4개, 5면체는 면이 5개, 6면체는 면이 6개. 그러면 어떤 다면체가 있으면 이게 면이 몇 개가 셔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플러스. 다면체에는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꼭지점. 꼭지점은 알파벳 V를 사용해. 모서리는 알파벳 E를 사용해. S 아니에요? 사이드. 면은 그건 평면 도형에서. 면은 F, 페이스 아까 그랬지, 그치? 이거는 엣지, 이거는 버틱스. 이 꼭지점이 영어로 버틱스야. 그래서 V, E, F 이런 걸 사용한다고. 자, 어쨌든 다면체는 이렇게 평평한 면들로만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이렇게 평평하잖아, 얘가, 그치? 평평한 면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책상 위 같이 평평한 면들로 여기 3, 여기 옆에 4, 그 다음 바닥까지 5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네, 그치? 얘를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면의 개수를 가지고 5면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 요거 설명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 텐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다면체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면이 몇 개인지 세고 이게 5면체다, 6면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있지, 그지? 동그란 부분이 있지, 그지? 동그란 부분이, 그지? 이 옆에가 이렇게 공면이잖아, 공면, 그지? 이런 공면은 다면체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회전체라는 거지. 얘도 회전체, 얘도 회전체, 회전체. 이것들은 사실은 다 회전체야, 회전체. 적어놔, 회전체. 적어놔, 회전체. 적어놔, 회전체. 회전체는 다면체가 아니다. 회전체는 다면체가 아니다. 회전한 것은 공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회전체에는 공면이 있어. 공면, 휘어있는 면, 평면이 아니고 공면이 있다. 공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회전체가 아니야. 저기 다면체가 아니야. 하나라도 있으면 다면체가 아니야. 알았어? 공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면체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면체가 뭐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 그지? 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요런 놈이 꼭지점이고 요런 놈이 꼭지점. 꼭지점이 여기 5개 있다. 요게 모서리인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 또 4개. 그래서 모서리는 8개가 있네. 면은 얘가 5면체였으니까 면은 5개, 모서리 8개, 꼭지점 5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면체예요? 5면체. 아까 얘기해줬잖아. 면이 5개니까 5면체. 유면체라고. 외면체? 네가 나를 외면하는 거야. 너 자냐? 많다. 면, 얼굴면, 낙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체, 입체도요. 여러 개의 면으로만 둘러싸여야지 여기 공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여기다 이름을 간단하게 적어보고 다면체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본 다음 거기는 문제를 풀어보자. 자, 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다면체야, 다면체. 입체도형 중에서 평면들로 이루어진 다면체다, 다면체. 알겠어요? 다면체. 자, 꼭지점, 모서리, 면, 그리고 몇 면체냐. 근데 몇 면체인지 쓰려면 면이 몇 개인지 알아야지. 그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사실은 답이 똑같아. 여기 만약에 6이면 6면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꼭지점을 셀 때 잘 봐. 자, 꼭지점을 셀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잘 봐. 선생님 이 윗부분을 먼저 세고 아랫부분을 세고 뭐 중간에 또 있으면 그 따로 세고 이렇게 세려고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세지 말고 위에 4개 밑에 4개 그래서 꼭지점은 8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모서리를 셀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 4개 밑에 4개 8개 그리고 이어주는 거 또 4개 그치? 이어주는 거 또 4개 그래서 4, 3, 12 12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면의 개수는 민면 사실은 이 둘을 합해서 민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6개 면의 개수는 6개 그래서 몇 면체냐? 6면체 다면체인데 이름을 붙이면 6면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썼어. 너희들이 학교에서 뭘 적을 때도 하는 걸로 6면체를 써야 돼.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숫자로 적는 게 좋기 때문에 6면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알겠어? 웬일로 한글로 쓰나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써도 너희들은 숫자로 써라 이런 얘기. 나는 숫자로 써도 너희들은 한글로 써라 이런 얘기. 알겠어? 원래 숫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숫자로 쓰는 거 아니야. 자 여기 꼭지점은 여기 1개 그 다음에 밑에 4개 5개 모서리는 위에는 없고 그지? 이어주는 거 5개 4개에다가 밑에 4개니까 8개 그지? 그 다음에 면은 옆면이 4개에다가 밑면이 하나니까 5개 그지? 얘는 몇 면체냐? 5면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알겠어요? 자 얘는 뭐냐 하면 꼭지점 몇 개냐 여기 위에 3개 밑에 3개 다른 데는 없지 그지? 6개 모서리는 몇 개냐 위에 3개 밑에 3개 이어주는 거 3개 3, 3은 9 9개 그지? 그럼 면은 몇 개냐 밑면이 2개 옆면이 3개 그래서 5개 그래서 얘는 얘도 5면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얘랑 이름이 같네 얘랑 5면체 이름이 같아 맞아? 맞지 그지? 자 그럼 얘랑 둘이 똑같이 생겼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보고 5면체라고 하고 얘를 보고 5면체라고 하면 얘랑 둘이 헷갈리게 되겠지 그지? 똑같이 이름이 5면체니까 이 두 개는 구별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야. 무슨 방법이냐? 이 정다면체에 이름을 붙이는 또 다른 방법. 아까 여기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 그지? 그지?
얘는 n 면체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입체 도형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얘는 기둥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저것은 각기둥 이렇게 붙이고, 얘는 끄트머리 뾰족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각뿔 이렇게 붙이고, 얘는 각뿔을 잘랐지, 그지? 잘랐어. 그래서 각뿔대라는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얘가 오면체 그러면 얘네 둘을 놓고 뭔가 생각할 때는 헷갈리니까 얘는 사각뿔, 얘는 삼각뿔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사각뿔, 얘는 삼각뿔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사각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제 다면체 이름을 붙이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운 거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건 별거 아니야, 이제. 자, 다면체를 모두 골라봐라. 이제 그리고 여기 필수예제 보니까,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다면체를 골라봐라. 그랬어. 이제 다면체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 다면체인 거를 골라라 그러는데, 다면체가 아니다. 이것만 정하면 안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다면체 말고 다른 것도 배울 거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돼. 얘는 다면체. 얘는 다면체. 얘는 뭐라고? 각기둥. 야, 녹화하고 있어. 이씨. 쳐다도 안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얘는 회전체. 다면체 이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다면체냐 아니냐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얘도 다면체.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다면체. 근데 다 입체도형인데. 그렇지, 다 입체도형이지. 그러니까 얘들을 보고 다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뭔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얘도 다면체, 얘는 회전체. 알겠어요? 자, 다면체와 회전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회전체다. 하나라도 있으면 회전체야. 알겠어? 근데 그걸 꼭 회전해야 되느냐? 회전해서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원이 있어야죠. 원이 있어야죠. 회전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면체도 아니라는 거지. 이런 구분면이 있으면 다면체도 아니고 회전체도 아닌 입체도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종합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다면체를 고르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됐어? 이해됐어? 기억, 디귿, 리을이요? 유제 1번. 오른쪽 다면체. 요 다면체. 이 다면체는 있잖아. 잘 봐봐. 얘를 잘 봐봐. 다면체지 당연히, 그지? 다면체, 그지? 오면체. 다면체인데 면의 개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봤더니 면이 5개니까 오면체야, 그지? 자, 그리고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이니까 뭐가 될까? 얘는 뿔이야, 뿔대야, 기둥이야. 기둥이지, 그지? 기둥. 근데 각기둥이야. 근데 각기둥도 특별히 요 밑에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이 몇 각형이야? 이 밑면이 삼각형이지, 그지? 삼각형. 그래서 얘는 삼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았어? 삼각기둥. 삼각기둥이다, 삼각기둥. 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으래. 잘못된 거. 4번. 자, 오면체다. 면은 5개 맞네, 그지? 오면체다라는 것은 면의 개수니까 이 둘이 사실은 같은 뜻이지. 이런 거 완전 문제 푸는 사람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면의 개수는 5개다. 오면체다. 이러면 똑같은 걸. 꼭지점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위에 3개, 밑에 3개, 6개. 맞지, 그지? 자, 이거 다 맞다, 그지? 모서리는 8개다. 모서리는 위에 3개, 밑에 3개, 아니에요. 이어주는 거 3개, 그지? 3, 3은 9, 9개인데 여기 8이 아니고 9개다, 그지? 9개. 그래서 얘는 틀렸네. 옳지 않은 것은 얘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 5번은 맞을 텐데, 자, 여기 설명 잘 들어. 점 A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에 자, 여기 봐. 만나는 모서리. 자, 봐봐.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이제 한 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세는 게 문제로 나오는데 그걸 똑바로 안 들으면 안 돼. 자, 여기 봐. 요 A점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요 점에는 요쪽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면, A점에는 요 면과 또 여기 위에 있는 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 이렇게 3개의 면이 만나지, 그치? 3개의 면이 만나지, 그치? 자, 여기를 칼로 잘라냈다고 쳐봐. 칼로 잘라내면 요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런 사각형과 요런 사각형이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이것을 분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분리하면 이렇게 되지? 자, 원래 여기 삼각형에 있던 꼭지점, 여기 사각형에 있던 꼭지점, 여기 사각형에 있던 꼭지점, 요 세 개가 붙어서 요 점 하나가 된 거지, 그치? 요 세 개의 점이 붙어서 점 A라는 꼭지점을 하나 만들었다고. 원래 펼쳐진 그림에서는 세 개의 점이었는데 분리해놓고 보면 세 개의 점인데 그것이 붙여서 하나가 됐어.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요 점도 보면은 요쪽에 있는 면 하나와 여기 삼각형이라고 이 뒤에 있는 사각형의 점 하나하고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야. 세 개의 면 이상이 만나야, 세 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꼭 입체도형의 꼭지점이 하나가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A점에 모여있는, 붙어있는 면이 세 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점 A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세 개다라는 것이. 그럼 항상 세 개냐? 아닐 때도 있다. 알겠냐? 아닐 때도 있어. 세 개가 최소야. 세 개는 있어야지 점이 돼. 근데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어. 육각형까지는 3개예요. 알았어?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7개 뭐 마음대로 있지. 하지만 이제 그것을 셀 줄 알아야 되겠지. 4번이 되겠다. 그치? 다면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이 프린트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1번부터 6번까지. 야 1번부터 6번까지가 다면체인지 아닌지 찾는 거야. 진짜 잽싸게 앞으로 5분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푼다. 다 했어요. 그래. 다 했어?